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저 유성재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충남형 IB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8월 달에 업무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2024년도 충남형 IB 학교가 19개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보면요. 준비학교 9개 학교, 관심학교 4개교, 그리고 후보학교 6개교인데 여기 계시는 그 교육장님들 중에 홍성에 초등학교 1개소하고 중학교 1교가 있더라고요. 홍동초등학교하고 홍주중학교. 예, 호동교육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준비 상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학교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주중학교가 이제 관심학교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홍주중학교하고 홍주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주고등학교에서 이제 준비 단계를 신청하기 위해서 평가정보원과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학교 수요를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연계 말씀을 하셨는데 홍동초등학교하고 홍주중학교하고 이렇게 이제 연계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라 이제 홍주중학교하고 홍주고등학교를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동초등학교는 또 별도로 홍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말씀을 지금 드렸냐면요. 우선 여기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IB 학교의 그 학교에 IB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특별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도중에 그게 끊겨버리면 결국은 피해 학생이 학생들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IB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좀 생각하셔요? 저는 교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IB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그 지금의 어떤 교육 현실과는 아주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얼마만큼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제주도라든지 외국에 가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 현장 견학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교사 자체 내에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때 아이밖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장의 그런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그 열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교사들의 그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제 지속성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이제 끊기고 그러면 피해보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해외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한 10년 동안 12년 동안 지금 운영해 봤는데요. 이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지속성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어떤 그 열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몰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시철 교육감님이 그 핵심 그 공약 사항이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성공하는 요인이고 그리고 그걸 잘 해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오늘 신문 기사에 충청투데이의 그 김지현 그 기자가 이게 쓴 내용인데 그 10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큰 제목이 충남 다문화 학생 증가, 한국어 학급 늘려야 이런 그 큰 주제입니다. 4월 기준 13,430명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6.6%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0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충남의 다문화 학생은 13,430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591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6.6%가 증가한 수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충남 교육청에서는 25개 학교 40개 학급에서
711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현재 다문화 학생은 약 5.2%만 한국어 학급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규모가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그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언어를 이렇게 잘 습득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지금 그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지금 그 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어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을 할 수가 없다. 학생들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의 언어를 잘 이렇게 습득하게 해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국제교육원, 충남 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그리고 아산의 다문화센터, 다문화 그 시민 교육센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쪽에 그 안산의 청소년 국제 글로벌 센터에도 다녀오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그 어떤 현재 우리 충남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산의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 학생들 입학생이 제로입니다. 제로이고요.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80%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20%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에서 핵심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할 그러한 그 중요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 그 교육장님들 중에서 지역 교육청 중에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육장님 계시나요? 한 분도 없으세요? 예, 서산교육장 손기덕입니다. 네. 저희 관내에도 다문화 학생이 점차적으로 서산 지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5%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다문화 정책학교는 차동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정책학교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어 강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 이상이 되는 그 다문화 학생들 3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서 보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문화 학생의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이주해온 여성들에 의한 다문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외국인 중도 입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중도 입국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아산 지역의 인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언어 지도 문제,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지도 문제하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에 대한 문제, 이 지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 저희 관내에서는 이제 인원수가 많아야 한 30명대입니다. 한 학교에. 그래서 강사들이 이런 지원들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신창이나 등포 같은 경우는 워낙 과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나 통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리나 그런 것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이 이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는 아이들이 5.2%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학생들을 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뭐 정규 교사가 아니라도요. 지금 뭐 이제 그 다문화 그쪽 학부형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많이 또 이제 활용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의 그 학생 중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사들 예비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교정 질문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학교 교육에서 일어난 학교 교육에 이제 학교 교육만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지자체도 함께 해야지 된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이 다문화 교육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태훈 도지사님께도 이 다문화 지원 센터를 이 그 행정 차원에서도 해야지 된다. 그런 것을 저는 이번에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문제 이외에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행정적인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그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내용이 뭐냐면요. 급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현황, 관심군, 우위군 및 대처 계획을 최근 3년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자료는 12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 같이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 관심군 거기 학교급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관심군 학생과 자살 위험 학생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연도별 나와 있고요. 그 보면 2023년도 자료만 보면 관심군 학생이 2,564 초등, 중등은 1,568, 고등은 1,493 그리고 이 자살 위험군 학생이 초등은 없고요. 중등은 755명, 그리고 고등 학생들은 634명이 이렇게 그 행동 특성 검사 결과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별 2차 연계 학생 수가 여기 통계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별 2차 연계는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연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차 연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심군, 자살위험군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95% 이상의 2차 연계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 학생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 이제 위센터도 있고, 위클래스, 위센터, 그리고 그 학교, 위스쿨 이렇게 연계가 잘 돼 있는데 이러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서행동 특성상의 결과에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게 마련이 돼야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디에 저기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몇 개월 기다리고 이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교육장님들께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이게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 이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가 아니라 저기 교육장님들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홍성입자 김광수입니다. 네. 일단 그 학교에서 위기 학생, 그러니까 자해나 그런 자살 시도 이런 학생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구성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 상부기관이라든지 학교의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요. 그 사항들이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청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위기 지원팀이 위센터를 중심해서 위기 지원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지원팀에서 각종 그 조치사항, 예를 들면 치료기관 연계라든지 아니면 차원센터 같은 그런 대학 위탁기관 이런 데를 연계해서 이 학생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단계를 더 넘는다고 도교육청에는 위기지원단이 있습니다. 위기지원단에서 더 어떤 치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질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태희 보리교육장님,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김흥집 서초교육장님, 임광섭 풍선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특히 뒤에 배석하신 부장님, 팀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 서산, 서천,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